셋째 번 레몬. 옛날 어느 나라에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잘생긴 이 왕자는 장가들 나이가 되었는데도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걱정이 되어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어서 결혼해서 손자를 보게 해다오. 나도 이젠 늙어서 그런지 손자가 보고 싶구나. 그럴 때마다 왕자님은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급한 볼일이 있는 걸 깜빡 잊었습니다. 어서 가보아야겠습니다. 왕자님은 늘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식사를 하던 왕자님은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가 나이프에 손을 베었습니다. 손에서 새빨간 피가 흘렀습니다. 그 피가 치즈에 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치즈를 못 먹게 되었구나. 낙심하여 중얼거리던 왕자님은 갑자기 외쳤습니다. 그렇다! 나는 결정했다. 치즈처럼 고운 살결과 핏빛처럼 붉은 입술을 가진 아가씨와 결혼하겠어. 임금님은 이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었습니다. 아니, 너는 그토록 결혼을 싫어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저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아직 알아내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를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임금님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운 살결과 붉은 입술을 가진 여자가 있을 리 없다. 아니,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가 꼭 찾아내겠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이웃나라의 공주와 결혼해라. 싫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그런 아가씨를 꼭 찾아내고야 말겠습니다. 왕자가 너무나 열성적이므로 임금님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왕자님은 마침내 많은 부하를 데리고 결혼 상대자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고운 살결과 붉은 입술을 가진 아가씨는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왕자님은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 안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도무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옳지, 바다로 가보자. 왕자님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섬에도 그런 아가씨는 없었습니다. 배에 먹을 물이 조금밖에 남지 않자 왕자님은 배를 섬에 대고 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쩌면 이 섬에 그런 아가씨가 있을지 몰라. 왕자님은 큰 나무가 우거져 있는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밑에 있던 웬 할머니가 왕자님에게 물었습니다. 이봐요 젊은이, 무엇하러 이 섬에 왔소? 왕자님은 할머니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왕자님이 아가씨를 꼭 찾고야 말겠다는 결심에 감동했습니다. 좋아요, 내가 도와드리리라. 할머니는 호주머니에서 레몬 3개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드리겠소. 고맙습니다. 매우 예쁘군요.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오. 그 속에 아가씨가 들어있어. 당신이 원하는 만큼 고운 살결과 붉은 입술의 아가씨가. 예? 허둥거리지 말고 곧 성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자르시오. 그러면 아가씨가 나타날 거요. 그때 물을 주시오. 알겠소? 고맙습니다, 할머니. 이제야 고생한 보람이 있군요. 왕자님은 곧 배를 타고 항구에 도착하여 부지런히 성을 향해 걸었습니다. 앞으로 하루만 걸으면 성에 다다르게 됩니다. 레몬을 잘라보자. 왕자님은 궁금하여 첫 번째 레몬을 잘랐습니다.
왕자님은 레몬 속에서 나타난 아가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가씨는 정말로 감탄할 정도로 살결이 곱고 입술이 붉었습니다. 왕자님은 입을 딱 벌렸습니다. 왕자님이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 동안 아가씨는 어디론지 훌쩍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갔소? 왕자님이 외쳤으나 아가씨는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번 레몬을 잘랐습니다. 또 살결이 희고 입술이 빨간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아, 신부감을 찾아냈어. 그러나 아가씨는 입술이 새파래지더니 어디론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참, 할머니가 가르쳐준 것을 깜빡 잊었군. 왕자님은 셋째 번 레몬을 자르고 그 속에서 나온 아가씨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물을 마신 아가씨는 살결이 희고 입술은 빨갰으며 눈은 파랗고 머리카락은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왕자님이 말했습니다. 나의 소중한 아가씨, 잠시 기다려줘요. 성으로 돌아가서 탈 것과 부하들을 데리고 마중 나오겠소. 이윽고 왕자님은 큰 나무 한 그루를 찾아냈습니다. 그 나무 밑에는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저 나무에 올라가 숨어 있으시오.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게 말이오. 당신같이 아름다운 여자를 누가 보면 욕심낼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이 샘에 얼굴을 비춰보고 있으시오. 그 아름다운 얼굴을. 왕자님이 성으로 떠난 뒤 한 여자가 샘으로 물 기르러 왔습니다. 그 아가씨의 얼굴과 손발은 까무잡잡했습니다. 아가씨는 자기가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을 기다가 아가씨는 별안간 깜짝 놀랐습니다. 샘에 비친 얼굴이 어느 겨울에 멋지고 아름다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와, 내 얼굴이 예뻐졌다. 살결도 휘어지고. 살결이 검은 그 아가씨는 까닭도 모르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느 아가씨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아가씨는 물 깃는 것도 잊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님, 저는 이렇게 아름다워졌어요. 제 얼굴 좀 보세요. 살결이 검은 아가씨가 말하자 안주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못생긴 그 얼굴이 아름다워졌다니. 그래, 물은 길어 가지고 왔느냐? 주인님, 저는 이제 얼굴이 보기 흉한 아가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 길어 왔어? 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아름답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살결이 검은 아가씨는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계집애, 정신 나갔구나. 안주인은 막대기로 얼굴이 검은 아가씨를 때렸습니다. 썩 나가거라. 그 못난 얼굴 두 번 다시 보기 싫다. 그리하여 살점이 검은 아가씨는 쫓겨났습니다. 그 아가씨는 다시 나무 밑에 샘으로 갔습니다. 샘에 얼굴을 비춰본 아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검고 못생긴 얼굴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샘물 같으니라고. 나무 위에 있던 아가씨는 그가 불쌍했습니다. 아까 당신이 본 얼굴은 내 얼굴이었어요. 그랬었구나. 살결이 검은 아가씨는 나무 위를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왕자님이 나를 데리러 올 거예요. 나무 위에 앉은 아가씨의 말을 듣고 살결이 검은 아가씨는 화가 났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얼굴이 검은 아가씨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왕자님이 오시면 깔끔하게 하고 있어야죠. 내가 그 금빛 머리를 빗겨드릴게요. 아름다운 아가씨는 미운 아가씨를 믿었습니다. 그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살결이 검은 아가씨는
머리를 빗기는 채 하다가 그만 핀으로 목을 찔렀습니다. 살결이 흰 아가씨는 흰 비둘기가 되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윽고 왕자님이 샘으로 돌아왔습니다. 훌륭한 마차와 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아가씨를 마중 나왔습니다. 왕자님은 나무 위를 향해 외쳤습니다. 아가씨! 오래 기다렸죠? 빨리 내려오세요! 한 아가씨가 나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가씨의 살결은 까무잡잡했습니다. 넌 누구야? 나무 위에 있었더니 얼굴이 햇볕에 그을었어요. 왕자님은 하는 수 없이 그 아가씨를 데리고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은 매우 놀랐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니냐? 그래, 저 아가씨가 그렇게도 살결이 곱고 입술이 붓다고 생각하느냐? 왕자님도 이상했으나 하루 만에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으니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살결이 검은 아가씨는 좋아 어쩔 줄 몰랐습니다. 왕자님이 이 아가씨와 결혼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결혼식 전날 밤 성 안에 흰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검은 아가씨의 검은 마음을 모르시나요? 왕자님의 신부가 바뀌었어요. 신부는 셋째 번 레몬에서 나온 바로 저예요. 요리사는 흰 비둘기를 안고 왕자님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왕자님, 이 비둘기가 이상한 노래를 불러요. 들어보세요. 왕자님은 식사하던 손을 멈추고 비둘기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왕자님, 당신의 신부는 셋째 번 레몬에서 나온 바로 저예요. 제발 저를 안고 쓰다듬어 주셔요. 왕자님은 비둘기의 노래대로 했습니다. 그러다 비둘기의 목 뒤에서 핀이 꽂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엾어라. 왕자님이 핀을 뽑자 흰 비둘기는 왕자님의 팔에서 빠져나와 휙 날아서 한 바퀴 돌더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흰 비둘기 어디 갔어? 왕자님이 소리친 순간 눈앞에 살결이 흰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왕자님, 저는 이제 마법에서 풀렸어요. 살결이 검은 아가씨는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님은 치즈같이 살결이 곱고 핏빛처럼 입술이 빨간 아가씨를 신부로 맞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